다큐 같은 거를 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화실에서 이게 만들 만한 컨텐츠인가? 아, 전 KBS인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EBS인가? 그 생각하면서 봤는데 어떤 그런 거는 어떤 의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건데, 다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수경아실 방송국이랑 그 외 이야기들 바이 수경아실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수경아실 방송국은 완전히 교육적. 그러니까 뭐 수경아실 관련도 있고, 교육적, 그 다음에 뭐 미술에 관련된 어떤 교육에 관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컨텐츠고, 그 외 이야기들은 미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통 문화, 뭐 작가들, 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 미술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조명하려고 기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흥행성?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그 기록으로 완전히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통 문화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기록에 남겨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수경아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처음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건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승님이 기획을 해주시고 한 게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게 비밀과외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이제 뭐 드드드라고 해서 미술 토크 같은 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미술사도 해주고, 뭐 사람들 질문도 뭐 답해주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인물도 미술 관련된 이제 인물들, 뭐 클림트, 뭐 프리다 칼로, 뭐 김홍도 이런 거 이제 했는데 그거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환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그거랑 몇 개 해가지고 보고 바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세춤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다들 수채화 영상 이런 거 보고 계시는데 수채 영상 보고 오셨어요? 나무 그려주시는 나무, 네. 그 맑은 수채화 비법 그거. 그게 제일 최고 인기 동영상이니까. 예. 그 수채화, 저도 이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한 거 드로잉이랑 수채화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하고 미나도 다루게 되고, 사실 미술 회화 장르는 저희가 다 다루잖아요. 뭐 조각 쪽은 안 하지만 회화 장르 다 하고, 해부학이 굉장히 큰 그거였죠. 기획이었죠. 해부학 처음에 10편으로 기획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되게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찍었던 그런 영상이거든요. 뭐 대본도 쓰고 해가지고 여러 번 컨펌 받고 해서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해부학 강좌도 생겼고, 그죠? 네, 그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영상에서 먼저 이제 기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특강으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 특강에서 또 정규로 오고, 그런 학생들이 또 이제 뭐 작가반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런 시스템들을 기획으로 굉장히 다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맞물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제가 뭐 편집을 하고 촬영하고 하지만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대주제를 딱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끼리 이제 뭐 회의를 하든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영상을 찍으면 그거를 컨펌을 해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큰 거를 던져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선생님 되시고 나서 책임감 부분도 그렇고 힘드신 부분도 많을 텐데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왜 되셨는지 궁금하다기보다 선생님을 왜 키우시려고 한 건지가 더 궁금해요. 이 두 분을요? 이 두 분을 제가 키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스승님께서 이 두 분을, 그러니까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이 두 분을 저한테 키우게끔 숙제를 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그냥 가르쳤는데, 지금 선생님이 되시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좀 기다려도 줘야 되고, 어떤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깨지면서, 그러니까 뭐 스승님한테 제가 꾸중을 들었다 하는 그런 깨지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을 가르칠 때 제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저는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사람 간의 어떤 일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지식만을 전해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믿음직스럽게 보여야 되는 면들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잘 해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그냥 내가 직진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에 제가 이 두 분을 가르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지금은 사실 완전히 또 뭐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조력자가 됐죠, 이제. 공생관계랄까? 공생?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학생으로서 가르칠 때랑 네.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때랑 다르다는 말씀. 그 학생으로 가르칠 때도 어쨌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학생으로 가르쳤을 때는 똑같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르쳤을 때는 사실 급하잖아요. 네, 급하죠. 되게 빨리 돼야 되니까. 네. 빠빨리. 제 그 말 그 습관, 언어 습관에 빠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빨리. 빨리빨리도 아니고 빠빨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고, 지금도 뭐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배우는 거죠.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답을 하셨죠. 그림을 잘 그리려면 계속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을 해라. 네, 그게 끝입니다. 선생님 목을 죽이시고 선생님은 맨날 뭐 말하기 힘들거나 이럴 때는 뭐 마시거나 딴짓을 하시는 게 특징이세요. 귀여운 척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제가 아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경화 선생님도 그랬어요? 네, 그게 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그쵸. 예. 그때는 공부가 이렇게 많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만 알려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계속 저도 같이 커가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조금 뭐라 그러지? 도전 의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라는 걸 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가 성인 취미 미술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화 같은 걸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고 내 평생 그림을 그릴 일은 없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냥 그림을 그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굉장히 논스톱으로 오는 진짜 막 거침없이 달려오죠. 헐떡헐떡. 네.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동안 이제
본인이 얼마든지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이라는 세계와 전혀 인연이 없었다가 내가 이제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조금 하고 싶은 거를 이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선뜻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게 경화 선생님 집까지 이사하셨어요. 사실 앞으로 이사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뼈를 묻는. 집을 일단 이사를 하고. 수경 선생님도 저희가 직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뭐 만만치 않은. 꽂히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네. 선생님들께서는 그림 그리실 때 네. 뭐 어떤 기분이나 그러신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뭐지? 아무런 기분이 안 드는데요. 진짜요? 네. 무슨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림 그리실 때 어떤 기분 드세요? 온갖 감정이 다 들어. 아, 그래요? 저희는 그림 안 그릴 때는 온갖 감정이 다 드는데요. 그림 그릴 때는 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나 감정 없이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리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되게 진공 상태처럼 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간 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나와서 좀 쉴 때는 아, 내가 처음에 담으려고 했던 거 잘 담고 있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저는 그림 작품 시작하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소 분위기 아시잖아요, 저. 네,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네, 그런데 작업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 그림 그리셨을 때부터 그건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잘 생각은 안 나고 대부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다 동의하시죠? 거의 비슷하시죠? 저도 여기서 취미로 미술을 할 때는 집중을 잘 못했어요. 주변 신경도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주변 상황에 같이 대응해줘야 됐기 때문에 같이 농담 따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집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업할 때 아시잖아요. 말 계속 시키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제 세계에 딱 이렇게 안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돼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러지? 저 처음에 채색화 할 때 엄청 웃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채색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걸 텐데 저한테는 그 붓질 하나가 되게 중요해서 엄청 마음이 바쁘고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말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는 바쁘니까 들리긴 하는데 대답을 할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딱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림을 막 그릴 때는 그냥 대화하면서 이렇게 막 그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 작품을 정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떠한 세계에 딱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되게 슬픈 감정도 들었다, 좋은 감정도 들었다가 막 그러다가 어떠한 한 가지가 딱 정해지면은 이제 그냥 담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집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시연을 해드릴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시연하고 있는데 계속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끔 빠져나올 때 잠깐만요. 저 또 집중했죠. 막 이러면서 시연 다시 보여드리고 막 이런 적 있었거든요. 네. 가끔 뒤에서 보다 보면 저분 즐기고 계시네. 그러면서 네.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서 가끔 제가 저를 잘라요. 잠깐만 이러고 다시 해드리고. 저는 그 블랙 섀도우 선생님이 평범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저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게 직관인지 네. 관찰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블랙 섀도우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제자로서 조금 봐온 바로는 두 가지 다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들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경험치가 많으셔서 근데 또 관찰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 경험의 어떤 지식의 그 바탕이 돼서 관찰을 이렇게 하셨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심장을 찌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 상담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더 잘 캐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각자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시니까 네. 각자 이 사람한테 맞는 게 이것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사실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백업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서로 이제 믿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카바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희가 편하게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한 명한테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잘못되게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또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잘 되면은 그렇게 또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거지, 수정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막 다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저는 또 그런 게 또 궁금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선생님과 작가로서의 그 내용인데, 선생님, 작가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비법이 있잖아요. 네. 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고 뭐 새로운 또 뭐가 생겼을 수도 있고, 작가는 자기 방향을 계속 찾아서 나가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알게 되고, 네. 내가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내가 알고 또 가르치고 알고 또 가르치고, 그게 되는지, 내가 아는 거를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랑 학생한테 그거를 학생은 학생으로서만 가르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많죠. 아무래도 길게 그렸으니까. 근데 내가 다 완성시키지 못한 거를 가르쳐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이제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갔을 때, 내가 해보지 않아도, 내가 그걸 다 해보지 않아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비법을 꼭 안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긴 다 알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알려주기 싫다 그러면은 이게 내 비법이니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도 제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이 학생한테 이렇게 내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학생한테 가르쳐주면 이 학생이 뭔가 자기 걸로 완성을 하겠다 싶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법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 그런 기법이랑 섞이면은 그냥 똑같은 기법으로 해도 다 각자 다르게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거는 알려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자신의 개성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자기 걸로 만들면서 따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게 되는 건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알려드리는 이런 질문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네,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딱히 아직 숨길 만한 비법이 없는 건지. 저도 수경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다 풀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그거를 푼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거랑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사를 한다고 해도 원작하고는 또 되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기법을 뭐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보고 있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되게 우와. 저희도 도움이 많이 이분 되고요. 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사실에서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거기까지인 게 인데 여기는 다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작가로서의 생명이 있는데 너무 다 알려준다. 약간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푸는 게 아닌가. 또 블랙섀도우 선생님 네. 사진 작가시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사진도 다 이렇게 네. 푸시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내가 찍은 것처럼 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린 뭐 드로잉이나 이런 거에는 저는 제가 20년 전에 그린 드로잉도 건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자신감이라기보다 자기 거가 이렇게 있으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네. 계속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뭐 변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림에 반영되는 거를 경험하시나요? 그렇죠. 예, 저는 진짜 많이 경험하죠. 이 두 분은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저 예전에 그린 그림들 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리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한데 지금 하는 작품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어떤 모습이 그냥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작품 안에 조금 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 안에 담기는 게 다르니까. 예. 그다음에 전달되는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이게 그림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거창한 말로는 영혼이 거기에 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괜찮은 느낌을 가진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다 하면 그런 어떤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계속 좀 그걸 또 배우고 제가 블랙섀도우 선생님한테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고 같이 배우려고 하는 거고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맨날 그런 얘기 같이 해요. 그림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하고 되게 비슷해요. 맞아. 네, 그게 엄청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내 삶에 대한 축소판?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게 그림에서 문제인데 근데 또 본인은 그게 같은 문제라고 깨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이라고 생각을 하다 기술적으로 나는 여기서 왜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지지?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막힙니다 라고 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제가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도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흠칫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이미 좋은 말씀 해주실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좀 아픈 말일 때 저는 약간 처음에는 반항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게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0.1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아파 보여요? 아픈 거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안 됐었거든요. 네, 그게 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분도 그런 건 아니군요.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 제가 네. 그런 것만 봤나요? 네, 중간 과정을 못 보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약속을 했죠. 스승님께. 제가 스승님한테 너무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겠냐 이렇게 하셨었죠. 네. 아, 예, 말 잘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왜냐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내가 찔리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움찔하면서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늘 제가 저를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잖아요. 조언을 해주실 때 제 입장에서도 말씀해주시고 남들이 너를 봤을 때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빠른 방법으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좋은 말씀이실 거다. 왜냐면은 저는 경험이 꽤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다 이제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참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거를 못 알아채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답함은 있죠. 근데 그냥 사실은 되게 좋은 말 하기는 편한데 쓴소리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보다 제가 못 알아듣거나 이제 안 따라주면 제 자신이 답답한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 선생님도?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게 많이 돼요. 이게 왜 반항을 하고 싶다.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셨구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에게 좋으니까 맞는 말씀이시다라는 거를 깨달은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깨달음이 있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있고 나서는 예, 맞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것도 이해는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화실을 그만두시는데, 그래도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화실에 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렇게 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쏟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혹은 이제 어떤 화실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격하게 좀 하는 편이잖아요.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룰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거가 있을 때 학생들이 뭔가 조금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저희한테 이렇게 너네가 학생한테 잘못할 때는 막 이렇게 하시지만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할 때도 똑같이 그 학생한테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정말.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크나 또 엄청 큰 이벤트 있으면 네,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저는 추진력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네, 정말 최강이세요. 직진 이수경. 네. 진짜 이 추진력에 대해서는 정말 선생님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난 쌓인 거 얘기하세요 그냥. 쌓인 거 편집될 것 같아서. 편집 안 할게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죠?